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사무실. 특검 관계자가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1g은 바로 지난 2022년 4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g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21g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18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무려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작 의혹의 핵심인 21g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도 끝까지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네.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특검은 21g은 물론 감사원과 김 전 비서관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 씨가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씨의 수행비서가 교환하러 갔을 때 조 씨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저 공사 의혹 외에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한 단서도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 장치 USB 4개를 확보했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 중 USB 2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동인증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나 전자서명 등 신원 확인에 사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쓰는 보안용 USB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파면 이후까지 줄곧 김 여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김 여사가 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준 샤넬백은 직접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동인증서까지 갖고 있던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선물 전달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유 전 행정관을 출국 금지하고 샤넬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71만 원짜리 두 번째 샤넬백을 바꾸며 추가로 낸 200만 원가량의 웃돈은 동행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아내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결제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준 현금으로 대갚았다며 김 여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가 김 여사 선물을 김 여사도 모르게 바꾸고 거기에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 김 여사와 가까운 업체 대표 아내까지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21g 대표는 대학원 동문인 김 여사와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경찰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부부의 전입신고 등을 돕기 위해 공동인증서를 넘겨받은 거라며 대통령실 보안용 USB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21g이 하도급을 준 업체는 18군데. 그중 15곳은 도봉구 페인트 가게처럼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g은 하도급을 주면서도 이 사실을 행안부나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맞으시죠? 저 MBC 심프로 PD인데요. 한남동 관저공사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대표님! 실내 건축 면허만 있는 21g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누가 했을까요? 행안부는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증축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관리 비용도 더 들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공사 현장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입찰 따내면 그 제주도 직원이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류비도 더 들고 모든 비용이 더 드는 이런 일을 왜 굳이 하냐 이거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굳이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증축 공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계세요. 어렵게 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떤 경로로요? 21g 직원을 알고 있어가지고. 대표님께서 21g 직원분을 알고 계세요? 네, 거기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네. 뭐 저한테 좀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한 번씩 뭐 통화하고 이러다가 연락이 와서 예. 네, 뭐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공사 해줄 수 있냐? 아니 뭐 가능하다. 저희는 뭐 공사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형님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형님 보고 일단 해줄 수 있는 건 먼저 해줘라. 공사할 당시 때는 그게 이제 중축이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21g의 요청을 받은 제주도 업체는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친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형의 회사가 일단 공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1g처럼 실내 건축 면허만 갖고 있어서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렇죠. 요만한 사이즈로 여기다가 가로 5m에 세로 2m 해서 요만큼 해서 드레스룸을 만들고 싶다. 자재를 준비해라 해서 며칠 있다가 바로 투입을 한 거예요. 공사가 끝날 때 끝날 때까지 설계가 나오지가 않았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증축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건 2022년 8월 16일. 하지만 실제 공사는 계약 이전인 5월 중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증축 신고를 먼저 하면서 우리가 이게 도면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증축 공사구나라고 할 건데 공사 끝나고 뭐 2달 후에 예. 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이거는 뭐 증축이었으니까 증축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우리도 좀 이게 증축이라고 볼 수가 있나? 일단 국가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공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누군가하고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내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너한테 줄게 라는 게 뭔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비리라는 거고. 공사 전반을 주도한 건 21g이었다고 합니다. 21건 사장님이 2분, 제가 알기로는 공사 담당한 사장님, 그리고 설계 담당한 사장님 2분하고 하여튼 소통은 20일에서 다 소통을 다 했어요. 의사결정하는 사람하고의 소통은. 거기 행정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도 창구가 20일이기 때문에 관리는 20일에 됐다고 봐야 되죠. PD수첩은 21g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별 말씀 없어요. 아니 그 한남동 관저 공사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공사원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님이랑 친분으로 공사 맡게 되신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그 첫 전시 2012년 전시부터 그 디자인 총괄 참여하셨던데.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한남동 관저 공사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건지만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감사 보고서 보세요. 지금 2022년부터 저희 일을 못해요. 신고할 거야 진짜. 매일 찾아와요. 저희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공사해놓고 저희가 이윤 남긴 것 같아요? 연락은 최초에 누구한테 받으셨던 건지? 모르죠 저도. 미스라고 전화 왔는데 그 3년 전건 누가 연락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또 이상한 기사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체결된 수의계약 배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다른 업체의 경우 공사 여력이 없어 힘들다고 했고 인수위 TF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았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 예산을 확보해 나누다 보니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시공과 감독, 정산 등 과정에서도 법령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다누림과 히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미등록 업체 다수에 하도급을 준 문제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이미 퇴직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김 여사가 얽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탄 창호 설치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관리자로 선정해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며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는 세 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고 경호처 간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 사업 금액 20억 4천만 원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억 7천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브로커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부당이득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 2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행정안전부에 공사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됐으며 감사원은 7차례 연장 끝에 1년 8개월 만인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한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경호처 간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